제 남편 영호 씨는 평생을 곧은 길만 걸어왔다고 믿었죠. 교사로서 명예롭게 살다 정년퇴직한 그는 61세, 저는 아내 박미선 59세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늘 모범적인 부부라고 칭찬했어요. 잔잔하고 평화롭게 흐르는 강물처럼 살았다고요. 영호 씨는 학창 시절부터 늘 반듯했어요. 교과서에 나올 법한 모범생이었고 대학에서도 과수석을 놓치지 않았죠. 졸업 후 바로 교편을 잡았고 정년퇴직하는 날까지 단 한 번의 오점도 없이 깨끗한 삶을 살았어요. 그의 인생은 마치 잘 짜인 각본 같았죠. 저는 영호 씨와는 정반대였어요. 자유분방하고 엉뚱한 매력이 넘쳤죠. 미술을 전공하며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즐겼어요. 그런 제가 영호 씨에게 첫눈에 반한 건 그의 단정함 속에 숨겨진 따뜻한 눈빛 때문이었어요. 영호 씨는 제 거침없는 매력에 이끌렸나 봐요. 마치 거친 파도에 휩쓸리듯 평생을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온 그에게 저는 미지의 세계였을 거예요. 두 사람의 연애는 주변의 이목을 끌었어요. 조용한 영호 씨와 활발한 저의 조합은 신선했죠. 영호 씨는 저 덕분에 난생 처음으로 클럽이라는 곳에 가보기도 했고, 저는 영호 씨 덕분에 도서관에서 밤늦도록 책을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어요. 서로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우리는 뜨겁게 사랑했고 주변의 축복 속에 결혼했죠. 영호 씨 부모님은 제가 너무 자유분방하다고 처음에는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워낙 제가 살갑게 굴고 남편이 저를 너무 사랑하니 결국 마음을 여셨죠. 결혼 후 저는 영호 씨의 단정한 삶에 맞춰 조금씩 저를 변화시켜 나갔어요. 자유로웠던 영호는 점차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데 집중했고 영호 씨는 그런 저의 희생에 늘 고마움을 느꼈죠. 그렇게 3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하며 우리는 완벽한 부부의 모습으로 살아왔어요. 자녀들도 남부럽지 않게 잘 성장해서 이제는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주말이면 아이들이 찾아와 시끌벅적했지만 평일엔 다시 정막이 흘렀죠. 메마른 일상, 낯선 유혹. 남편이 퇴직하고 처음엔 여유로운 일상이 행복했어요. 밀린 잠도 실컷 자고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주변 친구들은 우리를 보며 부럽다고 난리였죠. 너희처럼만 살면 여한이 없겠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매일 똑같은 아침, 똑같은 식탁, 똑같은 대화. 아니, 대화조차 사라진 날이 더 많았죠. 낡은 LP판처럼 삐걱거리는 일상 속에서 저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어요. 마치 제 심장에 구멍이라도 난 듯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텅 빈 느낌이었죠. 제 그림에는 더 이상 생기가 없었어요. 붓을 들면 늘 영감이 넘쳐 흘렀던 저였지만 이제는 캔버스 앞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마치 시든 꽃잎처럼 제 삶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었죠. 영호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늘 서재에 틀어박혀 신문을 읽거나 바둑을 두었죠. 한때는 열정적으로 가르치던 학생들을 그리워하는 것 같기도 했고 가끔은 깊은 한숨을 쉬기도 했어요.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가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다른 부부들은 골프나 등산 같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며 활기차게 노년을 보내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저 옆에서 덤덤하게 앉아 있을 뿐이었죠. 서로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탓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모범 부부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인터넷 동호회에서 낯선 게시물을 보게 되었어요. 황혼의 유혹이라는 제목의 모임이었죠. 익명으로 운영되는 비밀스러운 모임, 그리고 그들만의 은밀한 규칙들. 처음엔 그저 호기심이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모여 뭘 하는 걸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을 잡아끌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슬쩍 이야기를 꺼냈죠. 영호 씨는 처음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저답지 않게 왜 그러냐고 핀잔을 주었죠. 그의 얼굴에는 분명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눈 속에는 낯선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거든요. 영호 씨는 그 불꽃에 묘한 끌림을 느꼈나 봐요. 평생을 억눌러 왔던 일탈에 대한 욕망이 꿈틀거리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의 표정에서 아주 미세하게 아주 짧은 찰나였지만 호기심과 갈망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금기의 문을 열다. 몇 번의 망설임 끝에 용기를 내어 가입 신청을 했어요. 며칠 뒤 초대장이 날아들었죠. 서울 근교의 한적한 펜션.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 쌍의 부부가 와 있었어요. 모두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의사 부부, 사업가 부부, 은퇴한 교수 부부, 심지어 교회 장로님 부부도 있었어요. 그들은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묘한 긴장감과 은밀한 기대감 속에서 서로를 살피는 듯 했어요. 서로의 눈빛 속에서 당신도 나와 같은 갈증을 느끼는구나라는 무언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았어요. 어색한 인사가 오고 간 후 모임의 주최자가 낮은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죠.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들만의 파격적인 유희 스와핑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남편도 충격에 휩싸였어요. 평생을 쌓아온 도덕과 관념들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이건 옳지 않아, 이건 미친 짓이야.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렸지만 동시에 찌릿한 전율이 심장을 관통했어요. 금지된 열매에 대한 강렬한 갈증이었죠. 제 손끝이 떨렸어요. 남편의 옆 얼굴을 힐끗 보니 그의 턱선이 굳어져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영호 씨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의 손은 처음에는 굳어 있었지만 곧 제 손을 힘주어 응답했죠. 그 순간 우리는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욕망의 봉인을 함께 풀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무언의 동의를 보냈죠. 그날 밤 펜션의 은은한 조명 아래 우리는 어색함과 기대감이 뒤섞인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모임의 주최자가 낮은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갈수록 우리의 심장은 더욱 거세게 요동쳤어요. 그들의 말은 마치 메마른 땅에 물을 붓는 듯 내 안에 숨겨진 갈증을 자극했어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제안들이었지만 삶의 한가운데를 꿰뚫는 듯한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죠. 마치 오랜 가뭄 끝에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메마른 감정들이 촉촉하게 젖어드는 느낌이었어요. 다른 부부들의 눈빛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어요. 모두 가면을 쓴 듯 평범한 얼굴 아래 뜨거운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욕망을 감추고 있었죠. 그들은 겉으로는 점잖은 직업을 가졌지만 이곳에서는 사회적 가면을 벗어던지고 내면의 그림자를 드러냈어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사회라는 거대한 틀을 벗어던지는 듯한 짜릿함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망설임이 컸죠. 평생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 살아온 우리에게는 너무나 파격적인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일상의 권태가 깊게 파고든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이 새로운 자극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으로 다가왔어요. 영호 씨와 저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오랜 시간 억눌러 왔던 갈증을 확인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우리는 이 모임을 통해 잊고 지냈던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될 거라는 예감을 했어요. 그날 밤의 공기는 마치 뜨겁게 달궈진 용광로 같았어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금기의 문을 열었죠. 우리의 손끝이 닿는 순간 온몸의 세포들이 깨어나는 듯한 전율이 느껴졌어요. 마치 얼어붙었던 강물이 봄을 맞아 격렬하게 흐르기 시작하듯이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원초적인 감각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생전 처음 겪어보는 짜릿함과 동시에 죄책감이라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경험을 넘어
서로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자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탐색의 시간이었어요. 우리의 억눌렸던 욕망이 분출되는 순간이었죠. 뜨거운 밤과 또 다른 유혹. 그날 밤 모든 것이 낯설고도 황홀한 경험이었어요. 영호 씨와 저, 그리고 다른 부부들 사이에 흐르는 은밀한 공기는 우리가 평생 살아온 규칙들을 산산이 부수고 있었죠. 처음에는 어색함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내 억눌렸던 감정의 댐이 무너지듯 각자의 숨겨진 욕망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낯선 남자의 품에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열기에 몸을 떨었어요. 그의 거친 숨결, 저를 휘감는 강렬한 손길은 마치 잊고 지냈던 젊은 시절의 열정을 되찾아주는 것 같았죠. 영호 씨 역시 다른 여자와 함께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낯선 여자에게서 얻는 새로운 자극에 대한 만족감과 함께 저를 향한 미묘한 죄책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 보였어요. 서로의 시선이 얽힐 때마다 묘한 긴장감과 함께 금지된 과일을 맛보는 듯한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해방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자유를 속삭였어요. 여기서는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당신의 본능에 충실하세요. 그 말은 마치 마법의 주문 같았어요. 우리는 사회의 시선과 도덕적 잣대에서 벗어나 오직 우리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죠. 낯선 손길, 낯선 숨결, 낯선 감각들이 뒤섞이며 우리의 밤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저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제 안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는 듯 했어요. 마치 숨겨진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듯한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했죠. 영호 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는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거칠고도 열정적인 모습을 드러냈죠. 서로에게 익숙해져 무뎌졌던 감각들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어요. 그것은 마치 오래된 시계에 멈춰버린 태엽을 다시 감는 듯한 생생한 경험이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모든 것이 잠잠해졌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뜨거운 잔향이 남아 있었어요. 충격적인 반전과 금지된 사랑. 그렇게 뜨거운 하룻밤을 보낸 다음날 아침. 펜션을 나서려는 순간 모임의 주최자가 제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미선 씨, 이 모임에 오신 분들은 모두 특별한 분들이세요. 이것도 당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그의 눈빛은 의미심장했어요. 봉투 안에는 낯선 주소가 적힌 카드 한 장과 함께 작은 USB가 들어 있었죠. 저는 그 봉투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동시에 강렬한 호기심이 저를 사로잡았죠.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서둘러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화면에 나타난 영상 속에는 충격적인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영상 속 남녀는 영호 씨와 제가 아니었죠. 대신 모임에서 만났던 다른 부부들의 은밀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밤새 우리가 느꼈던 것과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 영상 마지막에는 익명으로 활동하던 모임의 주최자가 바로 영호 씨의 오랜 친구이자 직장 동료였던 김철수 씨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철수 씨는 영호 씨가 교사 시절 가장 가깝게 지냈던 친구였어요. 우리 집에 드나들며 함께 저녁 식사도 자주 했던 믿었던 사람이었죠. 그 충격적인 반전에 저는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싸늘함을 느꼈어요. 마치 차갑게 얼어붙은 칼날이 심장을 꿰뚫는 듯한 고통이었어요. 배신감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모멸감이 밀려왔죠. 이 모든 것이 철수 씨의 계획된 함정이었단 말인가. 그리고 그때 영상 속 철수 씨의 옆에 선 여자를 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녀는 바로 제가 미술학원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동료 강사 최은영 씨였던 거예요. 저에게 늘 친절하고 상냥했던 은영 씨가 영호 씨의 친구인 철수 씨와 함께 이런 모임을 주최하고 있었다니.
제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어요. 믿었던 친구의 배신, 그리고 그 배신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 철수 씨가 영호 씨를 끌어들인 것도, 은영 씨가 저에게 이 모임을 은근히 추천했던 것도 모두 계획적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그들의 얼굴은 더 이상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마치 차갑고 계산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 했죠. 영호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도 저처럼 이용당한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철수 씨와 영호 씨의 합작이었을까요? 그의 평온했던 얼굴 뒤에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를 속인 건지 아니면 그 자신도 희생자인 건지, 그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혼란스러웠어요. 제 눈앞에는 더 이상 모범 부부도 따뜻한 남편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낯선 욕망과 배신으로 얼룩진 그림자만이 드리워져 있었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젠 이 텅 빈 일상보다 더 큰 폭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